안녕하세요. 너 때는 말이지의 박지인입니다. 오늘은 ESG와 관련해서 너때물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기업이 ESG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ESG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지님 대단하다. 이거 ESG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요즘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어. 선생님한테 아. 많이 배웠고 제가 왜냐면 수업 시간에 ESG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항상 기억하라고 꼭. 무조건 기억하라고. ESG.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ESG는 약자인데, 그 약자서부터 공부를 하면은 E는 environment에서 환경, S는 social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공공성, 공익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이제 지배 구조인데, 이거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다 아는 그 대한항공의 그 땅콩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너 때문에 CEO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예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일단은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되도록이면 역사적 배경을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례는 이거는 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그대로 지인님이 어려워하는 개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ESG가 기업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ESG가 처음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뭐냐면요. 2003년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UNEP5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UN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단체와 국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결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들이 만든 용어, 마케팅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용어는요, 또 다른 UN 기구인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협약을 다루는 기관에서도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지 기업들끼리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곳의 산하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유행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ESG의 컨셉은 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유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엔을 얘기를 했고요. 자, 왜 그 ESG가 정확히 무엇이냐? 자, environment 다 알잖아, 우리. 네. 환경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이게 진짜 기업이 야, 우리 환경에 대한 거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환경 기업이 아닌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무슨 기업을 들어볼까? 삼성전자를 들어볼까 한번? 삼성전자가 환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할 거야? 반도체를 만들면서 쓰게 되는 전기서부터 해서 물 오염된 물부터 해서 공기 오염되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스마트폰, 지인님 최근에 스마트폰 언제 바꿨어요? 저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 스마트폰 어디 있어요 지금? 쓴 거, 옛날 거. 집에. 집에 있어요? 자, 계속 놔두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죠. 언젠가는 버리겠죠. 버리잖아. 그럼 어디다 놔둬? 그게 또 오염이. 오염인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 유엔에서 벌써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특히나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국가에서 어떤 식의 발상을 하게 되냐면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 한 번만 무언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더해서 지인님이 살아가야 될 시대, 그리고 제 다음 세대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 파리 협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냐면은 모든 국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를 아예 선언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 하면은 페널티를 매기기로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뭐 테슬라가 친환경 기업이 이게 아니라요. 바로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탄소를 2050년까지 제로 0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일본도 선언을 했고 대부분의 그 주요 국가는 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중국은 2060년에 달성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이뤄서 지속 가능한 삶을, 지속 가능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SG가 핵심 컨셉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에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은 ESG는 환경, E environment, S social, 공공성, 공익성, G governance, 지배구조 해서 기업이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크게는 우리 지구라고 하는 동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ESG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그냥 지금 먹고 땡이야 그냥 끝 이러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끼고 이 지구를 아끼고 보존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지 않고 내 다음 세대도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뭐 재활용 같은 거 모터로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면 아무 바닷가에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쓰레기를 다 그렇게 심해 깊은 바닷속에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배출도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십시오.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가치 있는 국가입니다. 쓰레기 처리 이렇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재활용 이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그런 노력, 귀찮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쓰레기를 치우시는 우리 그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우리 대신에 폐품 처리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우리 대신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다 분리수거를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께 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ESG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작게 보면은 기업의 이익, 즉, 주주 가치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그게 1번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배경에는 지인님이나 저나 아니 기업이 저딴 식으로 하면 어떡할 거야. 환경을 생각해야지. 나 100원 더 주고 살 용이 있어 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가치랄까? 우리의 삶도 고민하지만 다음 세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힘들고 내가 비용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 다 함께 같이 사는 삶, 단지 우리나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다음 세대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 우리 굳이 화성 안 가도 되게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이 되게 사회적 가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수업 때도 그렇고 인스타를 봐도 그래도 확실히 이전 세대랑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70대 80대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싸고 튼튼해야 돼.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싸고 튼튼해야 돼. 저희 세대, 제가 이제 X세대거든요. 모르죠, 잘 X세대. 이제 70년 그 전후에 태어난 사람, 삶이 좀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X세대.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용어도 있었어요. 오렌지족이라고.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풍요로움을 맛본 세대예요, 저희가. 그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이 가난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 MZ세대들은 이제 글로벌 세대야. 전 세계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격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물론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아빠 엄마의 삶이 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 나는 내가 더 중요해. 나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이런 한 자신만의 가치를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러한 ESG적 가치에 매우 고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0원을 더 주더라도 2,000원을 더 주더라도 나의 소비 행태가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기아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심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한 팀이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친환경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매 학기 매년 그런 친구들의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가지고, 세대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그래서 책에도 그 얘기 했었죠. 미디어 또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MZ세대 친구들은 특히나 다른 세대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G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주변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